2090년의 10대 기업을 보면요, 무려 10개 중에 8개가 일본 기업인데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저 위치에 가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특징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2010년 이후 시장이 급격히 변화합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5년이 지나 2015년이 되니까요, IT 기업 10개 중에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달랑 2개, 1위 애플과 10위 삼성만 남았네요. 그리고 이상한 기업들이 눈에 띕니다.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과거에는 저게 어떻게 돈을 벌지 하는 기업들이 마구 솟아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또 2년이 지나 올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7이라는 숫자 밑에 쓰인 게 모두 IT 기업으로 꽉 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위 애플, 스마트폰 창조기업이죠. 무려 현금을 300조를 갖고 있답니다. 900조 가치예요. 2위 구글, 여러분, 이 회사는 아무것도 팔지도 않아요. 그저 광고로만 매출의 90%를 합니다. 소위 신인류의 시간을 지배. 그리고 이제 세계 8대 기업은요,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아시아의 3대 기업도 텐센트, 알리바바, 삼성전자가 됐어요. 여러분, 텐센트가 뭐 하는 기업인지 아세요? 여러분, 텐센트는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같은 중국의 메신저 앱 위챗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그걸 통해서 돈을 벌더니 그 다음에는 게임 산업에 전부 다 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넘버원. 그래서 이 8개, 지금 우리가 상상했던 그 비즈니스 모델과는 전혀 상관없이 포노사피엔스의 선택만으로 성장한 기업이 4,300조의 돈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10년도 채 안 되어 기업 가치가 10조 원에 달하며 전통적인 숙박 서비스업을 태풍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에어비앤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호텔방 하나 소유하지 않은 채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 스마트폰 기반 차량 서비스 기업 우버는 5년도 안 되어 5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가 되었다. 전통적인 택시 산업을 대체할 기세인데 이 역시 단 한 대의 차량도 소유하지 않고서 해냈다. 15억 명이 넘는 가입자를 통해 연 광고 수입만 약 15조 원에 달하는 페이스북. 물론 직접 창작한 콘텐츠 하나 없었다. 세계 최대의 장터로 불리는 중국의 거대 소매 기업 알리바바. 단 한 개의 재고도 소유하지 않았다. 기업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을 소유하지 않은 이런 신생 기업들이 단 몇 년 만에 기존 골리앗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플랫폼에 있다. 플랫폼의 핵심은 상호작용이다. 플랫폼은 외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데 기반을 둔 비즈니스다. 시공간의 벽을 허물어버리는 디지털 기술을 혁신에 힘입어 더욱 신속 정확하게 대규모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와 비교해서 전통적인 기업들의 양상은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린다. 플랫폼과 달리 파이프라인은 한쪽 끝에는 생산자가, 반대편 끝에는 소비자가 위치한 단순한 단선적 형태로 가치의 창출과 이동이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우버, 페이스북, 알리바바 모두는 파이프라인 모델이 아닌 플랫폼 모델로서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구체적인 특성에는 4가지가 있다. 첫째, 게이트키퍼가 사라진다. 전통적인 출판업의 예를 들어보자. 파이프라인의 한쪽 끝에 서 있는 편집자는 저자를 선별하고 자신이 선택한 것을 출판한다. 이런 과정은 시간이 많이 들고 노동 집약적인 데다 소수 사람의 직관과 추측에 의존한다. 그런데 아마존의 킨들 플랫폼은 누구나 글을 올리고 책을 출간할 수 있다. 그리고 독자 커뮤니티에서 대규모 자동 리뷰로 대체된다. 게이트키퍼가 사라지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더 많은 양의 콘텐츠를 접하고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한 자신들의 입맛에 적합한 책을 고를 수 있다. 둘째, 공급자의 성격이 달라진다. 파이프라인상 공급자의 최고 전략은 군더더기 없이 높은 효율성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거대 호텔 체인들은 수십 년간 고위험 건축 투자를 진행해 오면서 관리의 효율성을 구축해왔다. 그런데 플랫폼 숙박업소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아예 내 것이 아닌 재고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극도로 낮춘다. 셋째, 품질 관리 방식이 바뀐다. 신용과 신뢰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취하는 방식은 고비용의 관리 전문가를 대거 고용하기보다 거래자 간의 채무 불이행 보험을 들어주고 올바른 처신을 독려하는 평판 시스템을 도입한다. 커뮤니티 구축을 지원하고 반응을 수집하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은 상품은 리스트에서 사라진다. 세계 최대의 택시회사 우버는 한 대의 자동차도 보유하지 않고 세계 최대의 미디어 회사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며 최대의 기업 가치를 지닌 소매기업 알리바바는 재고가 없습니다. 또 세계 최대 숙박업체 에어비앤비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싶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 플랫폼 전략을 꼭 기억하세요.